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가 지금 예견하고 있는 이재명과 관련된 계략. 이재명의 계략이 들통이 나긴 났지만 그것은 심중적인 건데 법조계가 밝힌 핵심 소식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대장동, 화천대유, 성남의 뜰, 이 성남 도시공사가 포함된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그 돈들은 이미 해외로 다 빠져나갈 것이며 사실상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법조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 가장 중점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군 1회의 최대의 도둑놈들의 돈 잔치. 그래서 며칠 전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 과연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에서 터져 나온 수천억 원의 수익 이익금으로 법조계를 매수하고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매수했다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법조계의 이러한 난리, 법석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고대하며 총대 메고 꼬리로 잘려나가면 끝날 것이다. 법조계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본질이 딱 나왔죠. 김만배 등 관계된 도둑놈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고대하며 총대 메고 꼬리로 잘려나가면 끝날 것이다. 대장동 위협도 라임 사건처럼 변죽만 울리다 용두사미로 끝난다. 대장동 위협 최초 보도 한 달 만에 강제 수사, 증거 인멸, 말 맞추기 시간 충분히 주었다.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 일정 알았나? 압색 전날 자전까지 야근 모두. 법조계 범죄 수익 이미 해외로 빼돌렸거나 세탁 끝내 환수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위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성과에 대한 위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이러한 이재명의 사태에 대해 사실상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재명이가 또 혹은 제3자가 쳐놓은 그 설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을 잡지 못하면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의 100배, 1000배 더 포퓰리즘이며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나아가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배우 김부선 씨도 연일 성토하고 있죠. 정신적으로 아주 이상하고 또한 이 약간 변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김부선 씨는 얼마나 성토하고 있습니까?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매일매일 일고 있다. 논란이 본격화되고도 수일이 지난 다음 요란을 떠는 뒷북 수사, 용두사미에 그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위역의 핵심 인물들은 이렇다 할 수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혐의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것이며 결국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연일 터져 나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경제범죄 형사부를 중심으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음날 하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위협은 지난 8월 31일 최초로 보도되었으며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대장동 위협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 본격화를 예고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위협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데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게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자, 법조계가 우려하는 이러한 본질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지난 4월 금융정보 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 통보를 받고도 5개월이나 뭉갰다는 것이다. 법조계 익명의 소식통은 이러한 본질은 바로 이 대놓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불법 거래가 명백하게 한국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안 한 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대놓고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 이재명 라인 쪽을 봐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뒤늦게 이 수사에 참여한 전담 수사팀은 이 여론의 당시에 문매를 맞았으며 최간호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확인 때문에 5개월이나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그 사이에 위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잠적해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화천대유가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알고 대비한 조항도 속속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서 전문적으로 압수수색을 참여했던 법조계 모 인사는 화천대유 직원들은 압수수색 전날 자정까지 퇴근하지 않았고 당일에는 오전 9시가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등 평소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이틀 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모 회계사를 먼저 소환해 조사한 것이 압수수색 임박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법조계에서는 대놓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에 대한 은닉을 검찰과 경찰이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 압수수색 관련에 대해서 오랜 경륜을 가진 익명의 소식통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하는 이 짓은 정말 그동안 그 어떤 대기업에도 해보지 않은 짓들을 골라서 하는 것이며 이것은 검찰과 경찰이 대놓고 화천대유 또 이재명 라인들을 대놓고 봐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서 무엇을 잘 봐야 하느냐. 초기에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에 이미 검찰과 경찰은 실패했다. 아니, 실패라기보다도 증거 확보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남욱을 비롯해 충분한 증거 인멸의 시간을 누가 주었다? 검찰과 경찰이 준 것이다. 가장 중요한 범죄 수익도 이미 해외로 빼돌렸거나 이 다수 세탁이 끝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금 법조계에서 가장 들끓고 있는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이재명과 또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 성남도시공사 그 외에 다른 법조 인사들이 이 관계된 이번 사건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계좌 거래의 그 추적 그것을 안 함으로써 사실상 이미 해외로 수많은 돈이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김종민 변호사는 법조계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잘 보면 무엇이다? 이번에 이러한 모든 계략들은 뭐 이재명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지만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다. 이재명이를 이길 수 없다. 사실상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법조계가 성토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